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139번째. 이번 주는 망신살은 말 그대로 망신을 당하는 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12신살 중에 망신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같이 얘기해 볼 12신살 중에 망신살입니다. 자, 망신살은 역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쓰기도 하고, 그죠? 오늘 망신살이 든 날이야. 망신살이 뻗쳤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로 그 망신살입니다. 자, 천살을 12신살 중에 시작으로 지살, 연살은 도화살이기 때문에 강의를 해서 빼고 월살, 그 다음에 망신살을 하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망신살을 말하기 전에 망신살을 찾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치 기준으로 삼합을 찾는다는 얘기죠. 삼합으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호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화가 망신살입니다. 왜? 삼합의 맨 앞 글자가 앞에 오행이 지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호술년에 태어난 분은 인목이 지살이 된다는 얘기죠. 지살부터 연, 월, 망 네 번째죠. 그러면 인, 묘, 진, 사 네 번째 사화가 망신살이 됩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장성살 있죠. 가운데가 인호술년에 태어나신 분은 삼합의 가운데는 장성살입니다. 그래서 장성살 바로 앞에 있는 게 망신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화 바로 앞에 있는 오행이 사화가 망신살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신다는 얘기죠. 사유축년에 태어나신 분은 신금. 왜? 사화가 지살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사오미 신 네 번째 신금이 망신살이 되고 또 장성살인 유금 앞에 있는 신금이 망신살이 된다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신자진년도 마찬가지. 신금으로부터 네 번째 신유, 술, 해가 망신살. 그 다음에 장성살인 자수 앞에 있는 오해, 해수가 망신살이 된다는 것. 해묘미선도 마찬가지죠. 해수가 지살이기 때문에 해, 자, 축, 임 해가지고 네 번째 임목이 망신살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묘목, 장성살 바로 앞에 오는 임목이 망신살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볼 망신살. 자, 망신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몸을 망치거나 망신을 당하는 운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역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친숙하게 알고 또 많이 사용도 한다는 얘기죠. 사주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가 됐기 때문에. 자, 사주팔자에서 망신살은 부끄러운 것, 사람들에게 내 안의 속살,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이런 망신살은 망신당한 것 외에도 마음먹은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흉한 살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망신살이 흉하게 작용하면 제일 먼저 명예실추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실추 중에서도 이성구설이 있죠. 이게 가장 크게 작용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 실패, 도난 등으로 망신살이 낀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 망신살은 이성구설에 주의를 해야 되는 살이 바로 망신살이 되겠습니다. 자, 운에서 이렇게 또 망신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재물도 있고 명예 있죠. 역시 명예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명예도 잃게 되는 게 망신살입니다.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가 명예까지 실추가 되는 그런 운기가 망신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용력이 있는 그런 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망신살이 흉하게 작용할 때는 여성은 출산할 때 망신단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유산, 난산을 할 수 있고 또 자궁병에도 주의해야 되는 게 또 망신살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이제 망신살이 흉하게 작용할 때고 길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망신살이라는 거는 노출이 됐다는 얘기죠. 나의 치부라든가 이런 게.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길하게 작용하면은 요즘은 자기 PR 시대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PR을 하고 내가 노출시켜서 상대한테 알려야 되는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 예능, 운동선수, 방송인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망신살이 길하게 작용할 때, 흉하게 작용하면 안 되지만은 길신일 때 이러한 자기 PR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가 노출이 되니까 유명세를 타고 또 그걸로 해서 재물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망신살도 길하게 작용하면은 실력 인정이나 명예 상승으로 인해서 재물을 벌 수 있는 길한 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은 기본적으로 명예실조라든가 이런 이성구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길하게 작용할 때는 이런 명예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망신살을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를 보자고요. 무자년, 개해월, 병진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에서 망신살이 보이는데요. 망신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를 봐야 되겠죠. 연지가 자수네요. 자수의 삼합을 찾아야 되겠죠. 신자진에 거지네요. 신자진 삼합에. 그러면은 신금이 지살이 된다는 얘기죠. 지살로부터 네 번째가 바로 망신살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를 가보면 신유, 술해, 해수가 망신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과 장성살 바로 앞에 오는 오행이 망신살이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수가 망신살이라, 장성살이라 자수 앞에 오는 해수가 망신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가 망신살일 때 어디 있죠? 월지에 해수가 있네요. 이 해수가 망신살로 어떻게 길하게 작용하는지 흉하게 작용하는지 흉하게 작용하면 어떤 쪽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네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네 편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네 편은 같은 비겁인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나무가 네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인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월지 해수 지장간에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지 진토안의 을목, 시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네 편의 세력이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약해질 가능성이 큰 사주가 됐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큰흙 화하는 대지, 그 다음에 일지, 시지의 진토, 큰흙 화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재성인 사주가 되겠대요. 다음에 관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고 월지의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시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지장간의 개수, 그 다음에 시지 진토지장간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편은 무토, 진토, 흙기운, 그 다음에 자수, 해수, 임수 이렇게 큰물, 작은물까지 합쳐져서 상당히 상대편의 세력이 강해버린 그런 사주팔자다 보니까 최약사주가 됐네요. 그죠? 네 편이라고는 해중의 간목, 진토 지장간의 을목뿐이다는 얘기죠. 그러니 네 편이 거의 없는 최약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가 종격사주가 됐으면 종살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무토, 흑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종격으로도 가지 못해서 제약사주가 돼서 아주 불길한 사주가 됐습니다. 사주가 너무 약하다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뭔가요? 물이죠. 자수, 개수, 해수, 임수 해서 큰물, 작은물이 합쳐져서 물기운이 상당한 쓰나미로 왔네요. 쓰나미. 그러다 보면 이 진토 이거는 뻐르기죠. 물을 뿜은 흙이라 절복적한 흙이라 이 물에 의해서 거의 흙탕물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 더더욱 사주가 약해졌죠. 물을 갖다 이 흙이 막아주면 조금 일간이 숨을 쉴 텐데 진토는 거의 물하고 한통속이 되어버렸네요. 자, 무토 혼자
이 물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무토도 역부족이죠. 그래서 용신을 무토로 잡을지 희중에 간목을 잡을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무토는 너무 힘이 약해서 멀리 있어서 좀 힘이 약하고 젖어 있더라도 간목으로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젖은 나무가 힘이 없어가지고 용신이 너무 약한 사주라 상당히 불길한 사주가 됐습니다. 인생 굴곡이 있는 용신이 약해버리기 때문에 인생 굴곡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희신은 나무가 좋겠죠.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간목이나 잇목 큰 나무가 좋겠습니다. 물을 막은다고 흙이 오게 되면 이 많은 물과 흙이 전쟁을 해서 뚝방을 터쳐서 좋지가 않고 불이 들어오게 되면 역시 물이 한 번에 달라들어서 불을 꺼버려서 좋지가 않은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러니 나무가 가장 좋은 큰 나무가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흉하는 운기가 뭔가요? 물이죠. 그리고 물을 생겨주는 새가 상당히 기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수 망신살인데 좋은가요? 왼수 같은 녀석이죠. 불을 한 방에 꺼버리는 흉한 녀석이 됐습니다. 그러니 망신살이 흉하게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흉할까요? 이 물이 뭔가요? 관이죠. 관은 남자한테 뭔가요? 자식도 되고 또 관제 또 직업 이런 것도 되죠. 그래서 흉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직업운이 안 좋고 자식운도 안 좋고 관제, 구설, 시비수로 인해서 망신살이 낄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고 자식으로 인해서 망신살이 낄 수도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제, 구설, 시비수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의 무제사주죠. 그러니 처가 공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성 배우자하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로 인해서 구설, 시비수도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신살이 해수 큰 물로서 아주 흉하게 잡혀 있어서 이러한 거를 관으로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구설 시비 조심해야 되고 관제 조심해야 되고 자식으로 인한 망신수도 보이고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가 망신살이 아니더라도 사주의 물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이 나를 아주 한 방에 쳐버리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관제수 상당히 조심해야 될 사주 맞죠? 그래서 관제수 조심해야 되고 시비, 구설 이것도 조심해야 될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이 아니더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주에 망신살까지 끼어 있으니 바로 더더욱 이 관제, 구설, 시비수에 조심해야 될 사주가 되고 또 이 관이 자식이라는 얘기죠. 자식이론에 대해서 구설, 시비수가 있는데 진진, 자영살이 보이네요. 자식 자리하고 그러니 더더욱 그러한 흉이 보이고 그 다음에 원진살 보이죠. 부부궁하고 배우자운이 안 좋은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끼었다 보니까 부부운도 안 좋으니 이성 배우자로 인한 망신수도 조심을 해야 되는 아주 흉한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는 최악사주지만 사업을 했답니다. 자, 왜? 사주가 보면은 약하면은 사업을 하기에는 불적격하지만 이 사주가 자수하고 기수 빼고는 전부 양기운으로 돼 있죠. 양기운 태가 그 다음에 임진 개강살 이런 게 사주에 기질적인 파워를 심어주고 화개살 보이시죠? 흙으로 이런 것도 사주에게 파워를 심어주니 본인이 약한 기질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했다가 또 운기 흐름이 병인 정묘해서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다 망해먹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교도소까지 가니 관제수가 있죠. 그리고 부인 3명과 결혼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 실패를 하고 거기에서 낳은 자식들도 전부 외면을 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모든 게 망신살로 인해서 흉이 됐고 아주 흉한 기운을 받았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죠. 심혈관질환 운에서 물기운이 더 오게 되면은 심장 잡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아주 신약한 물기운에 노출돼 버린 그런 사주다 보니까 건강도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신살이 아주 흉하게 관제, 구설, 시비수로 또 자식으로 잡혔던 사주팔자를 살펴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정민년, 기우월, 무인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에서도 망신살이 있습니다. 망신살 찾아보자고요. 연지를 봐야 되겠죠. 연지는 뭔가요? 미토네요. 미토의 삼합은 해묘미에 걸리죠. 해묘미 삼합에 걸립니다. 그래서 해수가 지살이 되죠. 지살에로부터 네 번째가 망신살이 되겠습니다. 찾아보면 해자축 임 네 번째가 임이 망신살이란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운데 장성살 바로 앞에 오는 오행이 바로 망신살이란가. 그러니 임목이 망신살이란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일지에 임목이 있네요. 자, 이 망신살이 흉하게 작용한지 기락이 작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흉하게 작용하면 어떤 식으로 흉하게 작용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네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그럼 흙의 네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겨주는 불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지장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정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에 병화 큰 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지장간에 정화 임목지장간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편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미토,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진토 큰 흙, 그 다음에 정화 작은 불, 병화 큰 불, 이렇게 해서 상당히 네 편의 세력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네, 힘을 빼간 오행,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겨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에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네요.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지장간에 을목, 진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것 상대편은 요금과 임목뿐이다 보니까 내 세력에 비해서 훨씬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심강한 사주가 됐네요. 심강한 사주가 됐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임목이 나를 극하고 있나요? 흙을 극하는 오행이죠. 자, 흙을 극하는 오행인데 흙을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시간에 있는 병화 큰 불이 보이죠. 큰 불에다가 목생화를 해버렸네요. 그러니 관인상생으로 오히려 임목이 네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신강에서 최강사주까지 가버리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 관이 네 편이 되면서 최강사주가 된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러면은 용신은 할 수 없이 요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요금이 줄줄 넣고 있죠. 줄줄 넣고 있고 토다금매의 상황도 되고, 그러니 용신이 매우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운에서는 물이 오게 되면 불하고 전쟁도 하지만 흙하고도 전쟁이 됩니다. 물이 오면 좋으로서 좋을 텐데, 좋아야 되는데 불하고 흙하고 전쟁이 돼서 안 좋고, 쇠가 와가지고 살금살금 이 많은 기운을 큰 쇠가 와서 빼주면 좋겠네요. 신금이나 경금이나 이런 큰 쇠를 받아야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기신은 뭔가요? 나무, 흙, 불 모두가 기신이 되겠습니다. 물도 좋은 운이 아니다고 그랬죠. 전쟁을 하니까.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임목이 망신살인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나를 극하면은 힘을 빼줘서 좋을 텐데 병화를 생겨가지고 내 편이 돼버리니까 사주를 더 강하게 만든 원수 같은 녀석이 됐네요. 임목이. 그러니 흉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이 흉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흉하게 작용한다. 뭘로? 임목이 뭐죠? 역시 관이네요. 여자분 사주에서 관은 뭐죠? 이성 배우자. 그죠? 이성 배우자로 인해서 또 관제 구설 시비수로
망신살을 당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보면은 관성이 인목이 있고 그 다음에 미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을목 있어가지고 관살 혼잡이 됐죠. 관살을 혼잡이 되고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 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이성 굴곡이 있는 사주팔자가 됐죠. 그래서 이혼수, 재혼수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토가 뭐죠? 보성인묘죠. 보성인묘가 되고 그 다음에 인유, 원진살이 되죠. 그 다음에 상부살이 있네요. 진토. 아주 이성 배우자가 안 좋은 살로 아주 도배를 했네요. 그러니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불량한 사주가 됐네요. 자, 이분이 이 사주에 나타난 대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 셋을 낳고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지만은 그게 부족해가지고 항상 불만인데 이분이 남편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을 사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스폰서가 돼줄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사주에 보면은 관성들이 힘이 어떤가요?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 관성들이 물을 못 먹어가지고 나무가 관성이죠. 물을 못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남자가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도움이 안 되는 남자하고만 인연이 되니까 남자덕을 못 본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귀게 되면 이성구설이 상당한 그런 사주팔자로 이성구설이 많고 남자로 인해서 상당히 구설 시비수가 많은 그런 사주팔자가 된 여자분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망신살이 관으로 잡혀 있으면서 흉하게 작용하면서 이게 이성 배우자 운이 되기 때문에 남자로 인해서 상당히 망신살이 당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에 망신살이 들면은 그 망신살이 흉한지 길한지를 먼저 보고 어떻게 사주팔자에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살피게 되면은 망신살의 작용력을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망신살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망신살의 작용력에 사주팔자를 어떻게 작용하는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